좋은 인연입니다. 맘생TV 생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백유경 이야기 28번째 부인의 코를 잘라내다. 먼 옛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여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는 다 예쁜데 아쉽게도 코가 못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나가는 아름다운 부인의 코가 예쁜 것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옳지, 저 코를 베어다가 내 아내의 얼굴에 붙이면 좋을 것 같구나. 그리하여 그 부인의 코를 베어가지고 집으로 달려와서 급히 부인을 불렀습니다. 여보, 빨리 나오구려. 당신에게 예쁜 코를 주겠소. 그는 부인이 나오자마자 즉시 그녀의 코를 베어버리고 남의 코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나 붙지 않았고 그나마 있던 코마저 잃어버리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완벽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완벽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족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만은 그것이 완벽할 것입니다. 이를 보면 완벽은 외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그러한 완벽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다 좋은데 약간의 부족한 점 때문에 불만을 가진다면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내가 아주 예뻤으나 코가 못생겼습니다. 그는 아내의 많은 장점은 접어두고 단지 작은 것에 불과한 못생긴 코에 집착하여 늘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의 부인의 예쁜 코를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배워온 코가 아내의 얼굴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코 없는 아내와 같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아내는 물론 아무 잘못도 없는 남의 아내와 그의 가족까지 고통을 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코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분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노력하여 발전시키고 할 수 없는 일은 빨리 포기하고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꾸기 쉬운 내 마음은 그냥 두고 바꾸기 어렵고 바꾸기 힘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다가는 큰 고생만 당하게 되지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장점은 잘 보이지 않고 단점은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장점을 보면 행복해지고 단점을 중점으로 해서 보면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점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에 있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또한 아내의 예쁜 점을 많이 있는 예쁜 점을 보고 살면 행복했을 터인데 작은 부분인 못생긴 코에 집착하여 불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내 아내는 다른 데는 다 예쁜데 코가 못생겼어. 코만 잘생겼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 코가 좀 못생겼으면 어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데는 다 잘생겼으니까
나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훨씬 더 아내를 사랑하고 그의 삶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다시 다른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덕을 갖춘 수행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공양을 받는 것을 보고 저 수행자는 별거 아니야. 나도 모든 면에서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으면 나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단지 이 사람은 자기도 그 수행자와 같이 존경과 공양을 받고 싶어서 한 말입니다. 단지 존경과 공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싫어서 한 말입니다. 또 하지만 그는 이 거짓말로 훌륭한 수행자의 덕을 깎아내려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자신이 지은 작은 복마저 잃어버리고 앞으로 고생을 해야 할 업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남의 입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자입니다. 마치 자기 아내에게 예쁜 코를 붙여주기 위해 남의 아내의 코를 베어내버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마음이 어지럽혀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도리어 옳다고 여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남의 험담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누군가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욕을 한다면 과연 좋아할까요? 아마 무척이나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천연스럽게 남을 험담하면서 남이 자기를 험담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무척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허물을 말하면서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점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리면 자신의 허물을 고치고 남을 배려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은 바른 수행의 길로 들어서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본이 갖춰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육조 해능대사가 나의 허물을 보는 것으로 수행을 삼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알고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는 자는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한다 해도 바른 방향이 아니므로 제대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과 나를 동일한 입장에 놓고 그런 상태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면 바른 견해인 정견을 갖추게 됩니다. 정견을 갖추게 되면 바른 행동, 바른 정진, 바른 선정에 들어 대성보살도를 실천하는 어젓한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행복하십시오.